예, 정치권 소식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소환 조사를 좀 받았죠. 그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장도 사실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제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뭐 플랜 B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뭐 정기국회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기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네, 조사가 1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다고 전해지나요? 대변인님. 일단은 이번 그 백현동 택해 개발 의혹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백현동 부지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근데 그 부지를 용도 변경을 얼마나 특혜가 있었는지 용도 변경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을 했다는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 대표가 가서도 진술서 내면서 얘기했지만 명백한 거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8번의 그 부지가 유찰이 돼요. 매각이 안 되고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자료가 이번에 공개됐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정부의 추진 사업이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의혹투자진흥회의에서도 그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무려 5번의 또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해달라고. 용도를 변경해달라. 그러면서 당시 식품연구원이 주장한 거는 이 개발을 위해서 2종 주거지역을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게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뭐 기자로 오래 했기 때문에 법조 기자들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고참 기자들 연락도 해봤는데 이거를 검찰이 지금 뭐 혐의에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배임으로 지자체장의 인허가 과정에 있었는데 배임 혐의로 이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 말한 대로 그럼 이 대표가 뭐 단 이론을 취한 게 있습니까? 무슨 특혜를 본 게 있습니까? 검찰은 거기에 있는 김모 씨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의 예전 선거운동을 2006년도에 도왔다는 그분한테 뭐 200억을 주면은 그 중에 100억 원이 뭐 이재명 후보 측, 그러니까 뭐 성남시장 측으로 간다고 했다는데 검찰이 정작 이번에 조사에서는 이거 자체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그만큼 자신 없다고 보는 게 이게 그렇게 핵심적인 거면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어야죠. 근데 검찰은 뭐 13시간을 조사해놓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물어봤다고 했으니까 저는 검찰의 지금 수사 여러 가지가 모순된 것도 있고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검찰이 오히려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기소할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또 검찰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는 검찰이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아니면 10월에 기소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검찰은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비교적 그 대장동에 비해서는 더 사안이 단순하고 쉽죠. 입증의 문제도 더 쉬운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그 땅은
보존 녹지하고 자연 녹지로 구성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공공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말을 바꿨죠. 그리고 원래 100%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한 땅이었는데 임대 아파트를 없애고 다 민간 분양 아파트로, 그것도 민간 개발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 용도를 앞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게 요청이었다 그럽니다만 실제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준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400% 내지 5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조금만 아시는 분은 바로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자연 녹지하고 보존 녹지를 준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민간 개발업자가 3천억 이상의 이익을 순수하게 남은 이익만 3천억 이상을 남겼고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만 그 개발업자로부터 약 80억 원 정도를 받아간 게 이제 지금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자꾸 이제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댑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이걸 준주거지역하고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공공개발하기로 했다가 말을 뒤집고 민간개발로 돌린 것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강요해서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에 이제 주장을 그 다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거를 더 드릴까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가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돼요. 네. 그냥 뭐 우리가 재판장으로 온 건 아니니까요. 우리 차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2월 달인가요? 이제 검찰 공개 소환할 때는 회술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이렇게 얼굴에 이제 회치를 해서 이제 범인으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시지푸스를 또 예를 들었어요. 기꺼이 시지푸스가 되겠다. 시지푸스는 어떤 인물이고 왜 시지푸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신화는 그 시지푸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 반대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굴러서 본인은 오니까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검찰 소환이 자체가 지금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아주 결정적인 한 방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상당히 공개 망신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를 일종의 정치적으로 아까 막 해수라는 표현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적 모욕을 주는데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그렇지만 나 정말 당당하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는 출두해서 본인이 지금 그 지지자들이 만드는 연단에서 14분간 또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나는 한 점의 그러니까 죄도 없고 정정당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나는 언제든지 출두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아마 표명하는 차원에서 시지푸스 신화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 시지푸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는 형벌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끝없이 이제 이 바위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또 여당에서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냥 죗값을 치르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시지푸스를 잘 모르시고 시지푸스 사례를 든 거냐 또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적절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이 말이신 거죠?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보다 아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뜻을 해석해 드린 거고 사실은 저는 그런데 시지푸스 신화를 굳이 저렇게 인용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이 이제 본인이 이런 정치적인 시련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는 그러한 아마 자신의 현실을 아마 그 신화에 빗대서 한 이야기인 건 합니다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국회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스스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회기 때 하게 되면은 어쨌든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투표는 해야 합니다.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국회로 넘으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그러니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바로 이제 구속 적부심 재판부 앞에 나가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당의 분열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국회로 한번 와보는 상황을 상정해 보십시오. 지난번 아슬아슬하게 겨우 위기 벗어났잖아요.
실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만일 이번에 와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설령 부결이 됐다고 쳐요. 그럼 바로 또 방탄 정당이 돼서 당신은 불체포 특권 선언해도 결국 방탄 뒤에 숨었네? 라는 이런 비판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가결이 되면은 말 그대로 재판장 앞에 또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이 이제 뭐 정말 친명 비명으로 또 분리가 돼가지고 예. 당이 또 극심한 내용으로 또 빠져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피해서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예.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표현처럼 뭐 피의자가 구속 시기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 예약한다고까지 한동훈 장관은 약간 그렇게 빗댔던데 저는 그걸까지 떠나서라도 어쨌든 이거는 검찰이 구속 영장에 대한 어떤 충분한 증거와 예. 이걸 확보한 다음에 영장을 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치라 마라 언제 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저는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이거 좀 특별 대우에 대한 상괴를 벗어난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대접 요구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야당 대표인데 뭐 검찰로서 특별 대접 요구라고 한동훈 장관은 얘기했지만 또 못 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법 앞에 평등해야죠. 야당 대표라고 뭐 특별하게 뭐 말하자면 사법적 대우를 받은 그런 것들이 실제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면 정말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정말 자기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정말 좋을까요? 자, 검찰이 그러면 특별 대접 요구를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비회기 중에 나를 기소 영장을 네. 쳐라.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 검찰- 장관 말처럼 그런 거 안 따지고 회기 비회기 안 따지고 때가 되면 그냥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때를 따져서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회기 기간이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딱 6일간인데 지금 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9일이에요. 이제 20일 되고 나면은 닷새밖에 안 남아요. 이제 9월부터는 그러면은 정기국회잖아요. 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검찰이 뭐 증거와 법리로서 해야지 예. 시기 보고 판단한다? 그건 정치 검찰이죠.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왜 특별 대접 요구를 해요? 왜 식당 예약하듯이? 김기현 대표도 특권 의식에 절어 있다는 표현을 썼고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얘기는 뭐 별로 이렇게 평가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 예. 뭐 식당 예약했는데 조롱을 또 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려면은 똑같이 수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양평 고속도로 부분도 처가도 좀 수사 좀 하고 부인도 좀 수사하고 그러면 할 자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결기를 보이거나 거기를 좀 조롱하십시오. 왜 대통령 부인 수사 안 하고 있냐고 하면 맞을 것 같고 한번 보세요. 김기현 대표 지금 특권을 쓴 얘기하고 하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거기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처럼 해라. 윤핵관의 맏형인 그 얘기가 뭡니까? 권성동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니까 여야가 이제 회기를 어떻게 임시국회 열까 말까를 하고 논의하고 있었어요.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열지 말아달라. 잡지 말아달라. 비회기 기간에 내 발로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몇 달 전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당대표는 특권의식?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법 앞에 평등도 맞는 말씀이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본인이 영장을 치면은 가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판사 앞에 가서 구속이 되든 영장 기각이 되든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여당은 계속 요구했어요. 방탄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해라. 아무리 보장돼 있더라도.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검찰은 그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냅니다. 이번 백현동도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영장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9월에 정기국회는 이미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는 회기가 정해졌습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자기들이 정치 검찰이 아니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차곡차곡 예. 다 쌓여 있다면은 영장을 당당히 치십시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9월에 회기 중에 이제 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를 백현동 건으로만 하면 뭐 민주당의 요구대로 8월 하순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영장을 잘라서 이렇게 매번 청구하는 소위 살라미 전법을 쓴다고 또 비난할 테니까 이번에는 남아 있는 사건 중에 예. 중요한 걸 다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 텐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뭐 이게 그 법정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의 재판을 공전시켰잖아요. 한 번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법정에서 벌어진 부부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재판이 사실상 한 번 공전을 했고요. 그 다음 기일에서는 엉뚱하게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던 어떤 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보다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 대표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받았던 변호인이 한번 그날 예정돼 있던 증인 신문을 무산시키면서 재판을 두 번을 공전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기일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말 법정 진술을 통해서 그 도지사에 대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보고 여부가 확인이 될 텐데, 그 다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과 관련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사건을 묶어서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어차피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 청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8월 하순에 딱 비어있는 6일 동안 조사의 영장 청구를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무리인 걸 알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이 얘기하신 그 맥락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회기 때 영장을 쳐라,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군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 들으시기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차재원 교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세요. 차 교수님, 이게 좀 가정에 가정을 더 더해가야 되는데 9월에 검찰이 영장을 쳐요.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서 내려놓는 것이냐, 아니면 옥중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무를 보시고 내년 총선까지도 진두지휘 하시는 거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근데 가정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가정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니까 이 시나리오 상에서 정말 구속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내려놓을까요? 아니면 구속 상태에서 당무를 보시는 대표직을 안 내려놓으실까요? 앞서 그 자료 화면에서도 지금 나와 있듯이 두 가지의 지금 시나리오가 충돌할 것 같아요. 앞서 그 자료 화면에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그러니까 구속이 될 경우 현실론을 이야기한 거고, 똑같이 그러니까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소득 단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현실과 명분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현실론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앞서 우리가 가정의 가정을 보태긴 한 겁니다만, 어쨌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일단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정당하다는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여론이 상당히 나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아마 여론의 압박이 당을 엄청나게 짓누를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당 지지율이 약간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분론보다는 현실론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러면 그걸 둘러싸고 또 개파 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선당 우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상당히 아마 감내하기 힘들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명분론보다는 현실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불편한 얘기를 옆에서 들으신 우리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가정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질지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영장 내용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 한데, 저는 역으로 이제 검찰이 친 영장이 비회기 기간이면 진짜 바로 실질심사를 받으러 대표께서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속한 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간에 온다면은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거나 할 경우는 역풍이 부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저희들은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고 많은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아마 입증되는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정입니다만은 아무튼 중대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당은 또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